오늘은 파우더 파운데이션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파우더 파운데이션 얼마만큼 써보셨나요? 이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컴팩트 파운데이션이라고 북미권에서 불리기도 하고요. 컴팩트, 팩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운데이션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100%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는 고유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트윈 케이크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디올 요렇게 지금 요 반 사이즈? 요렇게 길다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디올 세로로 된 거 이전에는 육각형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신이 나서. 네. 파우더 파운데이션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쿠션 파운데이션의 종주국이죠. 아시다시피 그만큼 쿠션 파운데이션의 선택지도 다양하고 제품력도 꽤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쿠션이 요즘 쿠션이 그런 것 같아요. 올리브영 가서 어떤 걸 집어서 발라봐도 너무 별로다라는 게 좀 없어요. 그 제품군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쿠션 파운데이션이 좀 그런 편이고요. 일본은 파우더 파운데이션의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K-뷰티의 영향이 좀 이제 쿠션 파운데이션이 꽤나 대중적으로 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심자라면 무조건 파우더 파운데이션부터 라는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9살,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네요. 요즘 애들은 14살 정도부터 화장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19살에서 딱 20살 성인이 되는 딸내미가 있다던가 여동생이 있다던가 했을 때 어른의 상징이라는 게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어른이 돼야 쓸 수 있는 게 바로 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 비비크림이라던가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라던가 그냥 묽은 베이스 정도만 바르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여자가 성인이 돼서 첫 파운데이션을 뭘로 쓰느냐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제일 먼저 써본 파운데이션이 어떤 종류냐 했을 때 거의 모든 여성들이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꼽을 겁니다. 그 정도로 대중적이고 그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양한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해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유가 이렇다 보니까 제품의 7할 정도가 거의 메이드 인 재팬 제품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일본만 쓰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쿠션 공화국이 되었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렸을 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트윈 케이크, 엄마들이 쓰던 트윈 케이크, 네, 그게 바로 파우더 파운데이션이에요. 왜 트윈 케이크냐? 간단합니다. 파우더로도 쓸 수 있고 파운데이션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트윈 케이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클리니크에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더블 페이스 파우더 2in1 더블 유즈라고 아예 써 있어요. 컴팩트 파우더로 쓸 수도 있고 컴팩트 파운데이션으로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트윈 케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포지션적으로 보면은 쿠션 파운데이션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래요.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 구닥다리 아이템을 왜 가져왔냐?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명료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팔로워분들이나 채널에서 밝힌 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쿠션 파운데이션이라는 아이템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딱히 그렇게 제가 열광하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말인즉슨 저는 평소에 뭐 리퀴드 파운데이션, 뭐 비비크림, 그다음에 파우더 파운데이션 뭐 이런 걸 주로 쓰고요. 쿠션 파운데이션은 잘 손이 안 가요. 쿠션 파운데이션의 특장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대충 발라도 피부가 예쁘게 완성이 되고요. 커다란 스킬이 필요 없이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쉽고요. 세 번째로는 어디서든 막 다시 화장을 한 것 같이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주죠. 게다가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랑 그런 것과 다르게 휴대성이 좋죠. 맞습니다. 지금 말한 모든 장점을 파우더 파운데이션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쿠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 또한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액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체, 가루, 파우더예요. 파우더. 느낌 오시나요? 파우더 팩트 겸 파운데이션 팩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 굉장히 사기급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트윈케이의 어떤 오명들 있죠. 막 두껍다, 버석버석하다, 화장한 티가 너무 진하게 난다, 뭐 이런 것들 완전히 제거가 됐어요. 쿠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 기술이 이렇게 높아질 때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일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샤넬 같은 경우도 이거 제가 최신형으로 가지고 왔고요. 디올도 최신형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한국을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라인인 헤라에서도 신상품으로 이런 재밌는 제품을 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파우더예요. 좀 달라요. 얘네들이랑 다른 게, 다른 애들은 이런 압축 프레스드 파우더 형태를 하고 있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이고요. 얘만 다릅니다. 얘는 루스 파우더예요. 맞습니다. 루스 파우더로 된 파운데이션이에요. 요즘 분들은 아마 이게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제 라떼만 해도 그 미네랄 파우더 파운데이션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웃음이 나오네요. 미네랄 루스 파우더라고 해서 이런 파우더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인데 사실은 그게 가루 파운데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라 루스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이거는 이제 쿠션 용기 같은 컴팩트 용기에 들어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미네랄 파운데이션 계열은 파우더통, 루스 파우더통에 이제 훌훌 날리는 가루로 들어있었어요. 뭐 그 미네랄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좀 유행이었습니다. 네. 해서 그 루스 파우더로 화장을 끝낸다. 상상이 가세요? 요즘 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한참 시대를 풍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간 그게 피부에 바르고 자도 되는 파운데이션으로 그만큼 피부 친화적이고 자극이 없고 뭔가 모공을 막지 않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북미권 위주로 꽤나 유행했던 아이템들이고요.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뭐 베어 미네랄, 뭐 영블러드, 제인 아일데일, 미네랄 퓨전. 생각해보면은 꽤 나름 특장점이 있었던 아이템이에요. 근데 뭐 미네랄 파운데이션 얘기를 지금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하여간 그런 시대를 거쳐서요. 사실상 대한민국 아모레퍼시픽에서 그 아이오페라는 브랜드에서 에어쿠션이라는 제품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어졌죠. 웬만한 브랜드에서 다 있었던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예전엔 다 있었어요. 모든 브랜드에서 다 냈었어요. 뭐 라네즈에서도 냈었고요, 오휘에도 냈었고요, 설화수에도 그런 컴팩트 파운데이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로드샵 브랜드에서도 다 냈었습니다. 더 페이스샵 뭐 이런 경우도 다 나왔었고요. 꽤 마지막으로 썼던, 맞아요. 맥에서도 지금 나오고요. 바비브라운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들로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소장하고 있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다 가지고 왔다면 이거의 2배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에스티로더, 그다음에 헬레나 루빈스타인, 랑콤 것도 좋습니다. 바비브라운 스킨 웨이트리스 스킨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고 그 컴팩트 파운데이션으로 나왔던 그 시리즈도 굉장히 좋고요. 맥도, 네, 맥은 아마 지금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맥까지 준비를 하진 못했고요. 뭐 입생로랑에서도 나왔었고요, 지방시에서도 나왔었고요, 베네피트에서도 나왔었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뭐 디올 뭐는 아직도 나오지만 모든 백화점 1층 브랜드에서 컴팩트 파운데이션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쿠션 파운데이션 때문에 맥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와서 파우더 파운데이션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는 훌륭한 아이템이 나에게는 충분히 있는데 쿠션을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아마 지금 납득이 안 가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쿠션은 쿠션이지. 어떻게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그걸 대체해?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파우더잖아요. 파우더는 건조하잖아요. 이런 생각 하시죠? 네, 아닙니다. 건조하지 않아요. 파우더 파운데이션, 즉 트윈케이크의 오명을 완전히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2026년도예요. 예전 그 파우더 파운데이션의 오명, 건조하고 텁텁하고 두껍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어떤 제품도 건조하거나 텁텁하거나 두꺼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는 2026년이죠. 과학기술, 화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파우더 파운데이션도 달라졌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이게 프레스드 파우더랑 뭐가 달라? 그냥 조금 커버력 더 있는 프레스드 파우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이걸 찍고 있지도 않겠죠. 다릅니다. 파우더 팩트랑은 제가 느끼기에 포뮬러랄까 텍스처가 완전히 달라요. 입자감이랄까 피부에 달라붙는 어떤 밀착감도 다 다르고요.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이 맞습니다. 이런 파우더 파운데이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파우더 입자 하나하나를 보습제, 오일로 코팅을 해서 바를 때 밀착감, 바를 때 버석하고 뜨지 않고 쫙 붙는 그 밀착감을 굉장히 올렸고요. 그만큼 건조를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이거는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파우더 파운데이션 특유의 시간이 지나면서 피지랑 결합하면서 내뿜는 그 아주 고급스러운 윤기감, 이게 또 절묘합니다. 저는 그게 좋아서 사실은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바르고 시간이 좀 지나면 약간 은은한 광택이 나는 도자기?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베이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주 고급스러운 크림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섬세하게 발라서 이제 파우더로, 투명 파우더로 고정을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그런 도자기 피부를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는 파우더 파운데이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는 아이템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꼭 언급해야 되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짝꿍이에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꼭 같이 와야 돼요. 과연 어떤 카테고리일까요?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네, 메이크업 베이스요. 응? 메이크업 베이스? 그거 90년대나 쓰던 거 아니야? 그렇죠. 요즘은 베이스 잘 안 쓰죠. 그런데 또 시대가 달라져서 요즘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떤 톤업 자차 뭐 이런 게 엄밀히 보면 메이크업 베이스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톤업 베이스라는 어떤 아이템은 메이크업 베이스와 자외선 차단제의 어떤 교집합에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파데프리용 자차, 파데프리용 선크림 이런 것이 그냥 어떤 UV 계열의 메이크업 베이스죠. 메이크업 베이스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모이스처라이징, 그러니까 보습 기능이 있는 그런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고요. 보통 수분 베이스라고 말해지는 그런 제품이고요. UV 베이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전에 발라서 자외선 차단 효과도 줄 수 있는 UV 베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라이머 계열의 베이스들이 있죠.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오일 컨트롤, 이렇게 모공을 메꿔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블러링, 스무딩 해주는 그런 계열의 프라이머 계열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반드시 메이크업 베이스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응?
아닌데? 나는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기 싫은데? 그러실 수 있죠.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자고요. 세수를 했어요. 스킨케어를 했어요. 선크림도 발랐어요. 거기다 냅다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겁니까? 떡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떡질걸요? 뭉치지 않을까요? 뭉칠걸요? 고르게 펴발라질까요? 아마 아닐걸요? 베이스는 밑바탕, 프라이머 작업이에요.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메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피부랑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접착제요.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액체가 아니잖아요. 가루잖아요. 이 가루를 피부에 혼연일체화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베이스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이스를 이용하고 안 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용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메인으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아침에 쓰고 수정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메이크업을 파우더 파운데이션으로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아침 화장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 대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파우더 파운데이션이건 스킨케어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끈적한 유분감이 웬만하면 없는 상태가 좋아요. 싹 스며든 수분 계열 제품들로 가볍게 보습을 해주세요. 저는 이걸 기준으로 보는데요. 스킨케어를 다 마치고 손등으로 이렇게 피부를 눌러봤을 때 쫀득하니 약간 달라붙는 듯하지만 여기 기름은 안 찍히는 그런 정도를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봤는데 뭐 기름이 묻어난다 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티슈나 기름종이로 살짝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해서 스킨케어를 마무리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릅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뭐 건조하신 분들은 보습 계열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모공이나 피지 같은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적으로 프라이머를 사용하셔도 좋겠죠. 중요한 건 메이크업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다 바른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를 그대로 냅둬서 픽싱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오래 지속되는 화장 메이크업 테크닉 같은 데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요. 어떤 드라마틱한 좋은 제품을 써서 내 화장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인데요. 화장 지속력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매 단계 그러니까 스킨케어 끝나고 선크림 끝나고 베이스 끝나고 파운데이션 끝나고 그 보풀이 일지 않는 티슈 있죠. 페이퍼 냅킨 같은 거요. 그런 걸로 한 번씩 유분감을 제거하면서 발라주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발라도 훨씬 지속이 오래됩니다. 중간중간 유분을 제거해주면서 중간중간 파우더 레이어를 겹쳐주면서 화장을 하면은 대단히 지속력이 좋다더라 하는 제품이 아니어도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 거죠. 근데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스킨케어도 바르고 나서 너무 유분지거나 떡지지 않게 이렇게 손등 테스트를 한번 하시기를 권장드렸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바르고 나서도 바로 바르고 나서 어떤 오일감이나 유분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좀 안정적으로 픽싱 될 수 있게 시간을 반드시 두시고 안정화가 되면 그때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걸로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총 13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기준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이라는 걸 적용하면 얘는 빼야 되니까 12개고요. 그래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일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엘레강스를 제외하면은
현 시점 한국 백화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좋은 제품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리뷰를 보시고 사용하실 것까지 고려해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리뷰를 하기보다는 총 저는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땀과 피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타협 없는 결점 커버와 압도적인 밀착력, 그리고 스머지 프루프.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한여름의 땀과 유분에도 흔들림 없이 단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고 정교하게 모공과 피부를 가려주고 버텨주는 그런 롱웨어 그룹을 1그룹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꽤나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피부 스트레스 제로, 아주 얇은 피부가 편안한 스킨케어링까지 신경 쓴 에어리 터치감, 내추럴 커버리지에 피부가 편안한 것을 우선으로 한 게 바로 그룹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안쪽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차원이 다른 어떤 고급스러운 도자기 같은 결광 표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제품들을 세 번째 그룹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요, 수정 메이크업, 한마디로 리터치에 특화된 제품을 좀 따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리터치는 중요한 게 그거죠. 오후에 뭔가 지저분해지고 막 모공 열려있고 얼룩덜룩해진 피부를 한순간에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들뜨지 않게 쉽사리 피부를 리셋시켜주는 그런 데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그룹 네 번째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13개의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실까요? 파우더 파운데이션 특집 첫 번째 소개할 그룹은 바로 결점을 완벽하게 퍼펙트 커버리지 고밀착 스머지 프루프 1그룹입니다. 그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무더운 여름의 습기, 그다음에 쏟아지는 땀, 막 뿜어지는 피지, 이런 외부 환경이 정말 가혹한 그런 시즌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피부만큼은 정갈하고 단정하고 쾌적한 그런 베이스를 누구라도 원할 텐데요. 여기서 단순히 두껍게 커버를 해서 가리는 게 아니라 모공이나 요철의 결점을 아주 고밀착 촥 달라붙어서 완벽하게 블러를 해주는 하이 퍼포먼스 파우더 파운데이션 3개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데코르테의 젠웨어 파우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제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초방막 커버리지를 자랑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제품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제가 안내드리는 어떤 프로세스대로 제대로 발랐을 때 파우더라는 한계, 제형의 한계를 잊게 만들 정도의 완벽한 밀착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단순히 이 고체인 가루가 물리적으로 피부 위에 얹어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퀴드 파운데이션처럼 스며들어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가루들이 쫙 스며들어서 그냥 내 피부 자체가 깨끗해 보이는, 그러니까 가루와 내 피부의 어떤 얹어진 느낌이 아니라 초방막, 아주 얇은 완벽한 커버리지. 완벽한 커버리지인데 이 정도로 얇을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젠웨어를 1등으로 뽑고 싶습니다. 제품 설명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배합된 3D 글로우 파우더, 모공이나 이 피부의 어떤 얼룩덜룩한 잡티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땀과 피지, 고온다습한 어떤 환경까지 버텨내는 멀티 파이브 프루프 처방으로 저녁이 될 때까지도 무너짐이 없다라는 걸 브랜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 무너짐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순 없죠. 왜냐면 30몇 도 되는 데서 땀 흐르고 어디 찍히고 이러면은 쉽사리 피부가 지저분해집니다만, 얘를 바르고 나서 오후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유분이 좀 올라왔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냅킨 같은 티슈로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주는데요. 그러고 나면 아직 덧바르기 전인데도 그냥 순식간에 깔끔해져요.
잔여 유분만 살짝 찍어내면 피부가 딱 깨끗해져 있어서 만약에 거기다 덧바르더라도 정말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 피부가 리셋이 되는, 얘가 아주 피부 위에서 버텨주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번 여름에 가장 더웠을 때, 그러니까 지금 촬영 시점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열흘 전쯤이 가장 피크, 더위의 피크였는데요. 그때 저는 얘로 버텼습니다. 정말 덥고 습할 때 아시잖아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파운데이션조차도 너무 더우면 그것이 막 끈적끈적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불쾌함을, 그런 것을 느끼고 싶지 않을 때 이걸로 베이스 화장을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너무 쉽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멀티프루프 처방이라고 하는데 그게 땀, 피지, 마찰, 건조, 고온 뭐 이렇게 5가지 혹독한 환경에서 이렇게 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처방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꽤 실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요. 정말 참 그 절묘함. 굉장히 단단한 방패인데 그게 엄청 얇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초방막인데 굉장히 센 그런 쉴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젠웨어 파우더 파운데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매트 벨벳 컴팩트. HD 스킨 매트 벨벳 컴팩트.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젠웨어를 개봉하기 전까지 굉장히 잘 쓴 그런 제품이에요. 얘도 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그룹에 묶었는데요. 얘가 제일 좋았던 게 땀이랑 어떤 그 찍히는 거, 예를 들어 저는 아직도 마스크를 종종 쓰는데요. 마스크에 찍히지 않는 게 뭐 제네어도 그렇지만 얘도 꽤나 단단하게 피부에서 버텨주는 그런 타입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거의 무대 메이크업에 쓸 정도로 압도적인 커버리지를 자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커버리지가 높으면 두꺼운 게 문제죠. 보통 두꺼운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써 있습니다. HD 스킨 매트. 이름에 항상 정답이 나와 있죠. 두꺼운 감 없이 매끈한 블러된 도자기 같은 그런 피부결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커버력이 데코르테 젠웨어랑 거의 비등비등한데요. 재밌는 거는 완전히 풀 커버를 원할 때는 이 안에 스펀지가 이게 듀얼 스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운데이션 스펀지 면이 있고요. 벨벳 면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스펀지로 바를 때는 풀 커버리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프레스드 파우더처럼 유분만 가볍게 잡고 싶을 때는 이 벨벳 면으로 파우더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걸 권장하는 제품들은 중요한 것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썼을 때 건조하면 안 됩니다. 그 두 개를 잡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얘는 아주 균형이 잡혔다. 커버를 하자면 커버를 쌓아 올릴 정도로 무겁지 않게 바를 수 있는데 커버력은 더 이게 빌더블 하다고 하죠. 빌더블한 커버력. 벨벳 면으로 파우더처럼 사용했을 때 좀 가벼운 사용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 컬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13호, 21호, 23호 뭐 이게 아니라 뭔가 컬러 차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이기 때문에 색조 전문 브랜드는 보통 이 컬러 차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R 12호인데요. 저는 딱 괜찮았어요. 컬러가. 그러고 보니 데코르테 젠웨어는 몇 호였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젠웨어 호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C24번 요거 사용합니다. 베이스 차분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들 이제 아시죠? 요 컬러 아주 차분하니 괜찮더라고요. C24. 아니면은 이거보다 한 톤 정도 올리셔도 뭐 나쁘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컬러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 주자는 바로 엘레강스입니다. 요즘 엘레강스가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를 했죠.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국내에서 엘레강스나 알비온을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본 사람을 줄을 세운다면 저는 그래도 거의 맨 앞 그룹에 들어갈 자신은 있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엘레강스 제품 여러 가지 명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그 라푸드르 제품부터 들어와 있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푸드르는 프레스드 파우더고요. 이 엘레강스 이 제품은 파우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름은 리파인 벨베티 파운데이션.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무늬이기만 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처방이 되어 있는 파우더 두 종류가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파인 벨베티 파운데이션은요, 일본 현지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은데요. 거의 그런 평을 받고 있어요. 파우더 파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불릴 정도의 제품력을 자랑하는 그런. 그러니까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면은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건조함과 두꺼움, 이거를 그냥 완벽하게 제거해버린 걸로 유명하죠. 이 아주 미세한 파우더 입자가 피부 위로 녹아들듯, 그야말로 스며들듯 발리는 게 특징입니다. 재밌는 건요, 얘가 이래봬도 커버력이 꽤 있습니다. 모공이라던가 붉은기 같은 경우는 싹 가려줘요. 컨실러 없이도 말이죠. 그 정도로 커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무언가를 덮었다는 어떤 뭐랄까요, 갑갑함? 폐쇄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가, 그러니까 흔한 표현이지만 피부가 숨을 쉬듯 편안하다. 이 정도 커버력에 네, 그걸 얘가 해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모공이 뚫리고 뭐 이렇게 얼룩덜룩함이 드러나고 하면은 이 장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얘가 정말 신기한 게요, 이 벨베티한 어떤 피니쉬가 꽤 오래 지속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말 있죠. 예쁘게 지워진다. 지저분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투명하게 그냥 스며들듯 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주 중독적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느끼기에 피부가 얇은 분들, 지속도 중요하고 피부가 갑갑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고 커버력도 있어야 되는데 발랐을 때 피부의 완성도도 중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그룹에 뽑긴 뽑았지만 사실상 제가 3그룹에 넣을까도 좀 고민을 했어요.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쁘게 되거든요.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어? 류의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해서 모든 제품은 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뭐 젠웨어, 두 번째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매트, 세 번째 엘레강스 리파인 벨베티, 이 세 가지 이렇게 보셨을 때 가끔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권세희님, 그러면요, 데코르테 젠웨어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랑 엘레강스 리파인 벨베티 중에 뭐가 더 좋죠? 전 뭐 살까요? 알아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요, 제가 어떤 때가 맞고 뭔가가 맞으면은 최대한 맞춤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일일이 답변을 다 못 해드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최대한 A의 장점, B의 장점, C의 장점을 얘기했을 때 뭐가 더 좋고 나쁨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길게 촬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각자가 가진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어보시고 나는 저게 잘 맞을 것 같아.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힘 빠지는 게, 그래서 세희님, 클레드뽀랑 데코르테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네, 1그룹 이렇게 해서 리뷰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이 제품이 나와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9년의 세월, 그리고 278번의 시도. 클레드뽀의 동생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근데 파우더 파운데이션만큼
절대로 제 채널에서 샤넬 거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맞아요. 그 강원도요. 그냥 그래요. 일본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큰 야망도 없고 모르는 소리 한다 뭐 이런. 에이 뭐 제가 알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제품이 나와줘야죠. 아니 파우더 파운데이션으로 이 정도로 베이스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이제 국산 베이스 제품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그 어떤 촉촉함에 대한 그 집착? 조금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